2페이지입니다. 보험가입 금액이 나와 있는데 그 보험가입 금액을 많은 분들이 의외로 그 보험에 가입할 때 내는 금액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래서 보험에 가입할 때 내는 금액은 아니고요. 보험료고, 그죠? 보험료는 물론 보험 가입 금액에 보험료율을 곱해서 금액 조정이 들어간 게 보험료인데, 보험 가입 금액은 그거예요.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뭐랄까요? 가치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도 뭐 어김없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명품 차가 있다고 예를 들게요. 그러면 2억이에요. 2억인데 이제 얘를 보험에 가입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얘를 전부 다 보험에 가입을 하면 나중에 혹시라도 뭐 파손이 되거나 전손이 되거나 했을 때 이 모든 차 2억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받아야 되겠죠. 아니면 그럼 이제 보험 가입금이 2억이 되는 거고, 2억짜리 차인데 저는 다 가입 안 하고요. 저는 이 차의 바퀴만 되게 아껴요. 바퀴만 굉장히 아낀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데는 뭐 모르겠지만 저는 차는 바퀴가 너무 좋아서 이 바퀴 4개를 합쳐가지고 2억 중에 바퀴 4개 4천만 원이에요. 저는 바퀴만 들었어요. 그럼 보험 가입 금액은 4천만 원이 되는 거죠.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바퀴 하나에 1,000만 원인데 4개 안 들고요. 앞바퀴가 뒷바퀴보다 빨리 마모되니까 앞바퀴만 들었어요. 그러면 2천만 원이 되는 거죠. 보험 가입 금액은. 네.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은 그 보상받은 그게 뭐 일부 보험이든, 그러니까 반만 가입을 하든 전부 다 가입을 하든 80%만 가입을 하든 그렇게 좀 가입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지급이 되는 그런 금액이에요. 회사와 계약자 간에 이만큼을 내가 가입을 할 테니까 이만큼에 대해서 보장을 해줘 라는 약정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보험사고가 발생할 때 회사가 지급할 최대 보험금 산출인 보험가입 금액의 1 자기부담 비율의 기준이 되는 금액이에요. 1 자기부담 비율에. 그래서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에는 여기가 1 대신에 피해율 를 많이 써요. 여기 1이라는 거는 100%를 의미하는 거니까 전손일 때를 의미하는 거고요. 사실상 피해율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피해율에서 자기부담 비율을 빼는 거죠. 그리고 뭐 보험가입 금액이 2억인데 피해율은 50%밖에 안 됐어요. 자기부담 비율이 20%라고 하면 2억에 30%인 6천만 원이 보험금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험 가입 금액은 그런 쪽이고, 그럼 보험 가액은 농작물재해보험에서 피보험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이래요. 그래서 보험 목적에 발생할 수 있는 최대 손해입니다. 그래서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이라거나 최대 손해, 이 키워드가 되겠죠. 그래서 아까 자동차를 예를 들면 또 농지로 그냥 예를 들까요? 네, 이 농지가 수확을 매년 뭐 1,000만 원어치를 수확을 해요, 매년. 그러면 이 보험의 목적물 원래 뭐 예를 들어서 1,000kg 수확을 하는데 1kg당 10,000원이다. 네, 그러면 1,000만 원 수확이 되는 거잖아요. 이 1,000kg 얘를 금액으로 환산하는 거죠. 1kg당 10,000원. 그래서 1,000만 원. 그럼 이 금액으로 환산한 이게 보험 가액입니다. 그래서 보험금은 1,000kg 수확되게 1,000만 원인데 보험금이 막 2천만 원이 나오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보험금은 보험 가액을 초과할 수 없고, 보통 보험 가입 금액은 이 보험 가액의 뭐 50에서 100% 사이 이런 식으로 이제 조정이 좀 되겠죠. 그래서 보험 가액보다 보험 가입 금액이 뭐 작거나 그래서 비례 보상을 한다거나 이런 이제 예가 있을 겁니다. 나중에 또 나올 거예요. 일단 보험 가액은 그렇다. 금전으로, 피보험 이익을 금전으로 평가한 금액이다. 내가 보험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이득을 돈으로 평가했다. 킬로그램 단위를 돈으로 환산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기부담 비율은 보험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이에요. 그래서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비율이라고 해요. 자기부담 비율 아까 말씀드렸지만 1-1-라고 피해율이라고 할까요? 보험 가입 금액에 보험금 구하는 공식이죠. 아예 같이 써볼게요. 보험금 구하는 공식은 보험 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에 마이너스 자기 부담 비율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자기 부담 비율은 보험 사고에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비율로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곱하기니까요. 보험 가입 금액에 대한 비율인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죠. 피해율이 아까 60%, 내가 부담하는 비율이 20%. 그러니까 보험가입 금액은 1,000만 원이라고 하면 원래는 피해율, 보험가입 금액의 피해율 60%니까 600만 원을 받아야 하지만 내가 부담하는 20%가 있잖아요. 내가 부담하는 20%가 있으니까 60에서 20%를 뺀 40%만 보장해 주겠다. 그러니 400만 원만 보장을 해 주겠다. 네, 요게 자기부담 비율이고, 자기부담 금은 똑같은데 단위 문제예요. 비율은 %고 금은 원인 거죠. 그러니까 자기부담 금도 마찬가지로 보험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 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일정 금액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네, 이거를 거꾸로 쓰면 이렇게 돼요. 수학식을 싫어하실 텐데 이걸 전개를 해볼게요. 전개를 하면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이 될 거고,
그죠? 써볼까요? 전개를 하면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이 될 거고, 네,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네, 전개를 하죠.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자기부담 비율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얘는 곧 손해액이 되고요. 보험가입 금액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 얘는 곧 자기부담금이 돼요. 그래서 식이 두 개입니다. 보험금은 보험가입 금액 곱하기 피해율 마이너스 자기부담 비율이거나 아니면 손해액에서 자기부담금을 뺀 금액이거나 이렇습니다. 얘는 비율이고 얘는 금액인 차이일 뿐이에요. 같은 식이에요. 그런데 보통 손해액하고 자기부담금은 시설에서 많이 쓰고요. 보험금은 작물에서 많이 씁니다. 같은 단위의 문제지 뜻은 같아요. 보험금 분담 같은 경우는 그냥 읽어보시고요. 그렇게 중요한 상황은 아니에요. 읽어보시고 대위권도 읽어보시면 나중에 상법 할 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상과실, 50%용 피해과실, 80%용 피해과실, 100%용 피해과실이 있습니다. 아마 이 과목에서 살짝 언급이 되었을지 모르겠어요. 왜 착과 피해 구성 비율, 낙과 피해 구성 비율 나눈다는 얘기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정상과실, 50%용 피해과실, 80%용 피해과실, 100%용 피해과실 이렇게 나뉘거든요. 보시면 정상과실은 무피해 과실 또는 보상하는 자연재해가 발생했으나 피해가 경미한 과실, 그러니까 피해가 없는 과실, 아주 경미한 거, 그런 건 정상과실로 보고, 50%용 피해 과실은 보상하는 자연재해에서 피해가 발생을 했는데 일반 시장에 출하할 때 정상과실에 비해 한 5자 빠졌네요. 50% 정도의 가격 하락이 예상되는 품질의 과실인 거예요. 그러니까 50%는 피해 과실이죠. 정상보다는 반값. 그래서 이거는 가공 공장으로도 할 수 있고 판매도 할 수 있는 여부와는 무관하게 있으니까 둘 다 상관없는 건 50%. 사관에 100원이면 50원 쳐주겠다 이거예요. 80%용 피해 과실은 똑같아요.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인해서 피해를 입었는데 일반 시장에는 출하가 불가능해요. 시장에는 출하가 불가능할 정도로, 그러니까 시장에 내다 팔면 욕먹는다 이 정도로 이제 심한 상태가 안 좋은 사과인 거죠. 시장에서 팔면은 욕먹는 사과인데 가공용으로 주스는 만들 수 있다. 그런 품질의 과실은 80%용 피해 과실입니다. 됐죠? 그래서 가공공장으로는 나가도 상관없다. 주스는 된다. 100%용 피해 과실은요, 똑같이 보상하는 자연재해 피해가 발생했는데 당연히 일반 시장 출하 80%용도 욕먹는데 100%용은 돌맞겠죠. 일반 시장 출하가 불가능하고 100%용은 진짜 가공용으로도 참아 주스도 못 만든다 하는 게 100%용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분을 하는 거예요. 정상, 50, 80, 100으로 구분을 해요. 그래서 정상 같은 경우에 사과가 10개가 예를 들어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러면 10개를 다 쳐주는 게 아니고요. 10개가 피해를 입었는데 이 중에 2개는 써볼까요? 2개는 정상이고 3개는 50, 4개는 50%고 2개는 80%용이고 2개가 100%용이라고 할게요. 그럼 2개는 정상이니까 카운트 필요 없고요. 4개 중에 50%용이 4개니까요. 그러니까 4개인데 반쪽짜리가 4개인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 2개. 그러니까 4 곱하기 50%인 2개만 피해를 본다고 보는 거고, 그럼 얘는 1.6개가 피해 본다고 보는 거고요. 얘는 그냥 2개 다 피해 본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10개가 피해를 입었지만 실질적으로 피해 보상되는 건 5.6개만 보상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이제 구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 오늘 이 과목 이야기인데 한번 볼까요? 이렇게 보시면 우박 맞은 거 보이세요? 수학을 전부 다 해요. 보시면 착과 피해 조사인데 사과를 딸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깨끗하게 수확을 하죠. 다 따는 거예요. 바구니 보이시죠? 바구니 넣고 이제 사과들을 전부 다 따는 거예요. 전부 다 따서 깔끔하게 이렇게 수확을 한 이후에, 그죠? 요금 맞은 사과죠. 이걸 이렇게 구분을 하는 겁니다. 정상, 50, 80, 100으로요. 그죠? 한번 볼까요? 몇 개인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11개. 50%는 하나, 둘, 셋, 3, 5, 15개. 80%용은 11개, 100%용 5개. 총 22개에다가 42개네요. 그죠? 총 42개의 사과라고 하면 몇 개만 쳐주는 거냐? 50%애가 15개니까 곱하기 0.5 하면 되겠죠? 그러면 7.5개, 8.8개, 5개. 요거를 더하는 거잖아요. 3개, 21.3개, 42개 중에 21.3개만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는 사과가 420개가 있다고 하면 213개만 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이에요. 그런 식으로 피해 과실 분류를 이렇게 해서 다 맞다고 해서 맞았다고 해서 전부 다 한 개를 인정해 주는 건 아니다. 피해 정도 비율을 구분을 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상, 깨끗하죠. 사과가 파란 이유는 조생종, 그러니까 아오리라고 해서 풋사과, 파랗게 먹는 사과 있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50%요. 한 방씩 맞은 거. 그래서 경미하게
네, 한 방씩 맞은 거. 시장에 보조개 사과 이렇게 시장에 나오잖아요. 50%형입니다. 80%형은 이 정도는 아무리 보조개 사과라고 하더라도 좀 징그럽다. 시장에 내기엔 좀 그렇다. 이 정도는 좀 많이 맞았잖아요. 시장에 내기엔 좀 그렇다. 이게 80%형. 대신에 주스로는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 네, 100%형입니다. 네, 사실상 이것도 100%형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런데 계약자와의 큰 마찰을 방지하기 위해서 썼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써있죠. 개인적으로는 구분하는 게 뭐 이렇게 정해진 건 아닙니다만 제가 개인적으로 할 때는 작게 한 방이 50%, 우박을 맞았을 때 이렇게 작게 한 방, 아니면 크게 한 방을 맞거나 작게 여러 번 맞으면 80%, 그리고 크게 여러 번 맞으면 100%형으로 저는 이제 그렇게 분류를 했어요. 그런데 이 착각 피해 구성 비율에서 그런 거 있어요. 물론 이건 낙과 피해 조사에도 이제 인정이 되는데 그런 거예요. 부사인데 낙과 피해 조사 얘기를 해볼까요? 네, 낙과 피해 조사도 떨어진 거예요. 이거 떨어진 거를 주워서 엄청 많죠. 나중에 이제 낙과 피해 조사 할 때 여러분들께 다시 이 사진을 보여드릴 텐데 100개를 주워와서 이 과목 이야기인데 지금 미리 하는 거예요. 똑같이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50, 정상과 80, 100%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똑같아요. 근데 이런 거죠. 배니까 배 이야기를 하면 이런 거예요. 신고배가 9월 말에 이제 수확을 하는 신고배인데 7월 한 말쯤에 태풍이 불어가지고 다 떨어졌어요. 신고배가 다 떨어졌는데 바닥이 이렇게 폭신폭신한 바닥이어가지고 떨어진 배가 상처 하나 없는 거예요. 다 폭신폭신이 안 착했어요. 여기 보시면 떨어지면서 막 깨져가지고 이게 100%형이거든요. 떨어지면서 깨져가지고 여기 얘네들은 왜 정상가냐? 병충해는 무조건 정상으로 보니까. 근데 나중에 또 설명드리지만 떨어지면서 이렇게 깨져가지고 이제 이거 100%형이 되는데 풀이 아직 좀 있어서 떨어지면서 폭신폭신하게 바닥에 안착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9월 말에 수확할 건데 7월 말에 떨어졌어요. 외상이 전혀 없으나 이 떨어진 건 시장에도 못 팔고 욕먹죠. 아직 다 안 익었을 테니까 즙도 못 내요. 떫고 셔서. 이런 경우는 상처가 없어도 다 100%형으로 처리를 합니다. 뭐 이런 것들도 있어요. 나중에 이건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과목이나 혹은 혼합교과 합격하시면 실무 교육 때 배우겠죠. 어쨌든 지금 너무 돌아왔는데 50%형, 80%형, 100%형 정상과실 이제 사진을 보셨으니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시장엔 출하 가능, 불가능, 공장에는 가능, 둘 다 불가능 이런 것들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감수 과실수예요. 보상하는 자연재해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과실수. 아까 42개 중에 21.3개 요게 감수 과실수예요. 피해는 42개 입었으나 실제적으로 감수 과실수는 21.3개다. 인정되는 과실수. 요게 곧 감수 과실수고 여기에다가 무게를 곱하면 감수량이 되는 거고요. 어렵지 않죠? 그 다음에 유실은요. 나무인데요. 뿌리가 드러나서 그 점유가 아니라 떠내려가거나 이게 뭐랄까요? 그 이동? 아니면 뿌리가 들어가서 조금 떠내려가다가 여기 더 얹혀져 있거나 하여튼 원래 제자리에 심어져 있어야 될 나무가 어디론가 이동한 것. 과수원에서 정실을 벗어나서 그 점유를 잃은 상태. 이거를 유실로 봅니다. 매몰은 나무가 토사나 산사태 등으로 주간부의 30% 이상. 주간부는 이제 이 줄기 부분을 말해요. 뿌리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가 주간부예요. 그 점유를 잃은 상태가 유실이고요. 아니요. 주간부의 30%가 묻힌 게 매몰입니다. 그리고 주간부의 30% 이상이 묻힌 거죠. 30%에 조금 세팅해 두시면 좋겠죠. 도복은 나무가 쓰러지긴 쓰러졌으나 각도가 여기서의 각도가 45도 이상 기울어지거나 넘어진 상태를 말합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쓰러질수록 도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절단은요. 주간부가 분리되거나 이 주간부가 완전히 부러지거나 꺾이거나 전체 주지나 꽂는 등의 3분의 2 이상이 분리돼도 절단으로 봅니다. 3분의 2 이상 전체 주지라거나 뭐 주된 가지라거나 꽂는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떨어져 나간 것도 절단이라고 봐요. 3분의 2가 중요하겠죠. 신초 절단은 단감 떫은 감의 신초, 나무 가지의 신초가 3분의 2 이상이 분리가 되면 신초 절단입니다. 3분의 2. 이게 곧 포인트가 되겠네요. 침수는 뭐 나무에 달린 과실이나 꽃이 물에 잠긴 상태인데 이 침수도 이런 거예요.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물이 막 찬방찬방에 사람이 섰을 때 막 무릎이나 허벅지까지 막 이렇게 온다고 해서 그게 곧 침수는 아니고요. 이런 거예요. 나무가 이제 이렇게 있고 나무가 이제 이렇게 있는데 열매가 이제 이렇게 달렸잖아요. 물이 여기까지 이렇게 차면 나무가 이렇게 있어요. 물이 여기까지 찼어요. 그건 침수가 아니고요. 여기에 딱 닿아야 돼요. 열매나 꽃이 여기 딱 닿는 순간 침수로 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린 과실이나 꽃이 물에 잠긴 상태를 침수로 봐요. 되셨죠? 그 다음에 뭐 이자 관련 용어라든가 뭐 기간과 관련한 날짜 용어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될 겁니다. 뭐 크게 중요하거나 그런 내용은 아니고 설명이 필요한 부분도 아니니까 읽어보시면 될 거예요. 아까 그 사진 제가 보여드렸지만 그 사진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서 뭐 이 과목에 대한 뭐 이해나 아니면 1과목에 대한 이해 등이 보셨으면 좀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이 연습의 기출문제인데요. 연습의 기출문제는 여러분들이 한번 풀어보시고 여러분들의 힘으로 책을 찾아서 풀어도 상관없으니까요. 여러분의 힘으로 한번 풀어보시고 제가 원래 교재 해답을 안 씻기로 되게 유명한 사람인데 왜냐면 해답을 씌우면 떠들어 보게 돼서 해답을 안 씻거든요. 그래서 강의할 때 파일로 항상 올려드렸었는데 너무 불편하다는 미문이 너무 많아서 올해부터 그냥 답 뒷자리에 넣어드렸어요. 그래서 답이 있다고 막 답을 묻지 마시고 공부하시는 생각하고 답을 찾아서 적는 거와 책을 찾아서 적는 거는 공부의 효과가 굉장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꼭 책을 찾아서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힘으로 아직 이걸 푸시지 않으셔도 돼요. 책을 찾아서 한번 써보세요. 책을 찾아서 한번 써보시고 다음 시간에 같이 한번 살펴보고 다음 시간에 연습의 기출문제를 여러분들이 이제 푸신 거를 같이 한번 보고 그 시간이 얼마 안 남으니까 그 뒤에 얼른 넘겨야지. 그 뒤에 또 저기 뭐야 신계약 계약 인수 부분 앞부분을 조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는 매주 월수금 이렇게 업데이트가 될 거고요. 한 20분 30분 정도 길어지면 이제 졸리다고 말씀드렸잖아요. 20분에서 30분 내외로 한 50강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부분에는 굉장히 천천히 나갈 거고 1강부 이제 흐름이 되게 중요해서 한번 흐름만 잡으면 이제 그 뒤에는 굉장히 쉽게 앞에 다 다뤘던 설명했던 내용이에요 하고 넘어가도 될 정도로 흐름이 딱 정형화하게 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앞부분을 좀 공을 들이고 뒷부분은 짧게 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앞부분에 대한 설명을 어느 정도 자세히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또 그 뭐랄까요 진도가 어디까지 나갈 수 있느냐가 조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어디까지 진도를 며칠 내에 나가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가 되게 애매해요. 일단 월수금에 올라가는 게 정형화 됐으니까 그 강의를 기다려 주시고 제가 다음 시간에는 어디 부분을 한번 볼게요. 이렇게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신계약 통식 부분을 다음 시간에 볼 거고 예습 그때 말씀드렸지만 예습보다는 여러분들 복습이 중요하죠. 그래서 예습보다는 복습을 위주로 학습을 하시고요. 신계약 부분은 사실 손해평가 4가랑 관련이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동료 담당자나 이런 쪽에 관련이 있지만 한 나올 부분이 한 4군데 정도 있고 나머지는 전부 다 뭐 나올 부분이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4군데 제가 생각한 4군데 중에 2군데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2군데 남았거든요. 그 부분만 좀 집중적으로 보고 나머지는 좀 가볍게 재미도 없는 부분이라 가볍게 공부하고 빠르게 그 작물 있는 메인인 적과후 적가수 적과전 종합비용 방식 그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날씨도 차가워지고 세상도 무서운데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시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